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코인 매매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토미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가족들이랑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빠서 차트 볼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중간중간에 폰을 확인해 보니 비트코인이 꽤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준 것 같아서 또 즐거움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슈, 시황 분석, 그리고 제가 간략한 차트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이번 주 이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추세선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의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번 주 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알트코인들 어떤 게 있는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젯밤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보가 뜨면서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금융자산들이 하락폭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소식은 이 러시아, 엊그저께 블록미디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러시아 국민들의 암호화폐 보유액이 2,1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로 258조 원이나 되는 금액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 코인 투자액의 12%에 달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암호화폐 채굴 국가이기도 하며 전체 국민의 12%가 무려 17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말 암호화폐가 자국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비트코인 채굴 금지, 거래 금지 및 암호화폐를 금지를 요구했었지만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도가 뒤집힐 거라는 전망입니다. 푸틴은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할 경우 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해칠 수 있다며 중앙은행에 우리의 기술 진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 분야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코인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제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린 만큼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거론된 적은 또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 러시아에서 일단 코인을 좀 제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도의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다음은 인도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제 인도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국은 가상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약 30%의 세금을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인도 중앙은행이 4월 1일 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이 암호화폐를 기존 타 금융산업처럼 정식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득세를 30%가량 부과한다는 게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서도 좀 이제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또 CBDC도 도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국가는 어딘가요? 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 기구가 코인 상장을 절차를 쉽게 풀어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최근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르게 가상 암호자산 거래소 협의회 가이드에 따라 신규 코인을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 등에 따르면 새로운 코인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 코인도 확대하는 여러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방안으로 한 번에 코인을 12개 정도 신규 상장하는 절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거래소와 협회 관계자들이 관련 절차를 논의했으며 또 일본 재무성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혹은 미국의 재무부 같은 기관입니다.
그냥 금융 당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본이 이 암호화폐 상장 절차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시장 규모의 확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코인 거래소들은 최근 거래량이 1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을 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일본 거래소들이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 세금 걷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본 일본이 역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추진하려는 듯 보입니다. 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또 얼마 안 돼서 이 세계적인 거래소 FTX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를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나온 소식들 역시 코인 산업에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호재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상장 절차가 까다롭기로 가장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국가에서 앞으로 상장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한다라는 게 암호화폐 전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좀 거래소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FTX에서 일본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나라들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좀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또 어떻게 방향이 나뉠지가 모르기 때문에 토미님께서 제시해주신 추세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저번 시간에 짚어주셨던 추세선을 딱 맞고 지금 다시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또 추세선 강의 한번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네. 앵커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날 그랬던 추세선이 아직까지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분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차트 강의를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실용적인 차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추세선의 정의를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이란 2개 이상의 고점 혹은 저점으로 이루어진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추세선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은 크게 4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상단에 있는 상승 추세선, 상단에 있는 하락 추세선, 하단에 있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추세선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크게 추세선 형성 전략과 추세선 이탈 전략, 이렇게 2개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선 형성 전략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작도가 되면은 3번째 변곡점부터 지지 혹은 저항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3번째 변곡점이냐? 2번째 변곡점부터 저희가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째 변곡점부터 저희가 프라이스 액션,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스 액션은 지지,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3번째 변곡점부터는 지지, 저항 구간의 폭을 조금 널널하게 잡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째 변곡점은 추세선을 약간 하향 회귀하고 반등 혹은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째 변곡점을 진입 근거로 삼을 때는 이 4번째, 5번째와는 다르게 약간 진입 타점을 추세선 밑에 잡으시던가 아니면 손절을 좀 널널하게 잡아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 추세선이 약간 뚫고 올라오는 경우, 이 캔들 꼬리만 밑에 달고 종가막을 위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캔들의 종가 마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좋고요. 자, 하지만 4번째, 5번째, 6번째 변곡점부터는 조금만 뚫려도 엄격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뚫려도 추세선이 깨졌다, 혹은 추세선이 이탈, 혹은 돌파했다 라는 시나리오에 더 가중을 주시는 게 좋고요. 추세선의 이탈 전략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프라이스 4번째, 5번째, 6번째 변곡점부터는 조금만 뚫려도 그 뚫린 방향으로 더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암시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 대응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세선을 이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타점들을 짚어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추세선을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좀 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제가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또 6만 불 향해 비트코인이 갈 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2개의 저점으로 저희가 이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번째 변곡점부터 저는 제가 진입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째 변곡점은 약간 조금 뚫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을 약간 하향 회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변곡점은 약간 회귀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이후에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변곡점부터는 뚫리면 조금만 뚫려도 이탈했다라는 시나리오의 가중을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네 번째 변곡점 보시면 크게 뚫리고 이후에 큰 하락폭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변곡점부터는 추세선을 조금만 뚫려도 그 이탈 전략을 적용을 시켜서 그 뚫린 방향으로 더 추세가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한 추세선 강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앵커님이 아까 또 말씀드렸던 추세선이 바로 여기 이 상단에 있는 하락 추세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 방송을 한 게 이때쯤이거든요. 이때도 제가 이 추세선을 조심해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고 또 이번에 한 번 더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저항을 유발시켰죠. 이 추세선이.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는 제가 조금 더 뚫리면 뭔가 대응을 하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올라올 때 추세선에서 저항을 기대하고 거기서 뭔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선이 뚫리고 나서 매수 자리를 찾아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이 추세선에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인지 혹은 뚫고 올라올 것인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위에 있는 오렌지 추세선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의 변곡점이 나오고 네 번째도 뚫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한번 뚫리면은 이 원래 추세선이 저항 혹은 지지 역할을 했다면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지 역할을 했던 추세선이 뚫리면 저항 역할을, 원래는 저항 역할을 했던 추세선이 뚫리면 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나중에 다시 주가가 올라온다면 이 추세선, 원래 지지 역할을 했던 이 추세선이 나중에는 저항 역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앞으로 당분간 이게 뚫리고 올라올 때 이 리테스트 저항 구간을 조심하라는 뜻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지지 구간을 지지를 보여준 추세선이지만 나중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항을 보여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던 이 저항 구간이 여기 보시면 42,700불에서 42,800불인데 여기가 바로 그 오렌지 추세선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한번 시황 정리해봤고요. 오늘 먼저 이번 주 알트코인들 살펴본 뒤에 시간이 좀 남으면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주 매수를 공략해볼 수 있는 코인은 솔라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가격 예측 코너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솔라나를 2월 말까지 지금 가격보다 약 80%가량 상승한 가격에서 마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이 결제 프로토콜이죠. 솔라나 페이도 출시가 되면서 솔라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솔라나 많은 분들께서 좀 매매를 고려 중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솔라나 이 원화 차트인데요. 4시간 봉입니다. 제가 이 밑에 이 채널 하단과 전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하필이면 아침에 여기서 반등이 6%, 7%가 넘게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 몇 시간만 빨리 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타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을 터치를 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기다리냐? 이 위에 또 추세선입니다. 저 추세선을 정말 많이 써먹으시는데요. 이 위에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뚫리면 더 뚫리는 방향대로 크게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올 수 있을지, 4시간 봉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추세선 캔들봉 마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총 제가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 저항 구간은 15만 6천 원에서 16만 1천 원이고요. 두 번째 저항 구간은 20만 1천 원에서 20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솔라나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가 언급드렸던 저항 구간 약간 밑에서 익절 구간을 설정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해주셨던 이 추세선 강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게 솔라나와 비트코인 모든 코인들에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저번 시간에 분석했던 거 한번 리뷰도 같이 진행해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저번 주에 이더리움 들고 왔었죠. 그리고 저저번 주에 제가 에이다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가 저항 구간을 알려드렸는데 현재 그 알려드렸던 저항 구간에서 약 5%, 6%가 되는 하락에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가급적이면 매수는 조금 상가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저항 구간 바로 밑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는 조금 밑에 내려와서 이 추세선 밑에 있는 이 오렌지 추세선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여기서도 위에 있는 이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하고 평단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확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더리움에까지 이렇게 추세선 라인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진행해주신 강의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